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한 해 동안 결실에 감사를 하고 이웃과 나누는 명절입니다. 한가위만 같아라고 말씀하신 옛 조상님들의 마음처럼 올 한 해도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면서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서 소금을 뿌려서 애구를 멀리 쫓아내면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과 아직도 소금단지가 재물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고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오늘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뱀띠 여러분들, 정말로 맞는 말일까요? 왜 현관에 소금단지를 두라고 하는 것인지, 또한 현관에 소금단지를 두면 안 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금은 세계 각국마다 사용 방법과 전설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식품입니다. 음식의 재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중세의 가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이 사용하는 성수에서는 이 소금이 무조건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성수에는 무조건 소금을 넣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수에 소금을 넣는 것은 상징적인 것과 실용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실용적인 의미로서 이 성수를 한번 만들게 되면 길게는 10개월에서 1년 이상을 사용했어야만 했으니까 물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이 소금을 사용했던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로는 이 소금이 하나님과 인간과 계약을 의미하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이 비록 물에 다 녹아도 다시 물을 증발을 시키면 모두 그 원형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톨릭에서 말하는 부활을 말하는 최고의 도구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이웃인 일본인 경우에는 이 소금이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계에서 종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조금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집집마다 믿는 신들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 이 미신 중에서 일본은 이 소금이 악기를 다 쫓는다고 하였고, 일본은 이 소금이 너무나 흔한 나라이다 보니까 지금 또 이 소금을 재수 없는 귀신을 쫓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민속 씨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씨름인 스모를 하기 전에 선수들이 하늘에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재수 없는 귀신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에도 일본의 일식집에서는 가게 입구마다 소금단지를 전통으로 두고 있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할까요? 고려시대 강개토 도양이 중국 대륙을 정벌한 가장 큰 이유가 소금산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가까운 조선시대 나라에 환란이나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구황식품이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식품들은 염장을 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소중했기에 이 소금은 과거에는 화폐의 가치로도 사용이 되었고, 현재는 이 소금이 너무나 흔한 식품이지만 과거에는 이 소금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서적에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이 소금이 귀신을 쫓거나 재수 없는 일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 그러한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속인들은 왜 소금을 사용하시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이것은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잘못 알려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일본에서는 귀신의 애군을 쫓는데 이 소금이 사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의 전통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오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것으로 둔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귀신을 쫓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만일 이것이 귀신의 애를 쫓거나 나쁜 일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면 우리의 식품은 거의 모든 것들이 염장 처리된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염장 처리되어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민족의 대표 음식인 김치 역시 이 배추를 염장 처리한 것이고, 이러므로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 소금의 생산법은, 즉 바닷물을 가두어서 증발시켜서 소금을 생산해내는 그 방법은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과거의 우리 기록은 이 바닷물에 솥을 담아서 땔감을 떼어서 증발을 시켜서 소금을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있다는 것은 이 소금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무당분들, 즉 무속인들이 구슬할 때는 애근을 쫓는다면서 이 소금을 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귀한 식재료를 이 무당분들이 함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이 무당분들이 절대로 함부로 이 소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 무속인들이 귀신을 쫓는 용도로 소금을 사용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을 현관에 두면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것과 집안의 애군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뱀띠분들,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우리의 것이 이 풍수학이나 사주학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소금이라는 것과 풍수와 사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금단지를 현관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디다 두면 최고일까요? 지금과 같이 가을이 되어서 이사철이 되면은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요.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효과만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은 저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아니면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풍습 역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전파한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에게 전파한 풍습 중에서도 좋은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되겠지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을 무시하는 문화입니다. 뱀띠분들 이러한 말씀 들어보셨지요?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한다는 말과 또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이것들 역시 일본의 문화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분들은 본인의 아내에게 하대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일본의 문화가 좋은 것인가요? 이렇게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전해준 풍습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를 바보로 만들기 위한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나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천박하고 바보가 되어야만 통치하고 다스리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쁜 풍습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금단지를 현관에 두시든지 놓아두시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까지 완벽하게 찾지 못한 우리의 것과 우리의 전통은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이 우미나 정책들은 이제 그만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현관에 두면 재물운이 쌓인다는 이 소금단지에 관한 엉터리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뱀띠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